네, NC와의 2연전 모두 끝났습니다. 2연패를 당했습니다. 첫 실전 경기였고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특히 야수들이 컨디션이 많이 안 올라와 있어요. 계속해서 앞으로 실전이 15경기 이상 남아 있고 또 개막까지 한 달이란 시간이 있는 만큼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연패를 당하긴 했지만 연습 경기 잘한다고 정규 시즌에서 승리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잘 나가다가 정규 시즌 초반에 꼬꾸라진 적도 많았기 때문에 그냥 승패 상관없이 좋은 쪽은 좋은 쪽대로 아쉬운 쪽은 아쉬운 쪽대로 넘기고 또 잘 보완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봉패를 당했어요. 6대0으로 졌고 연습 경기 2연패로 창원 원정이 끝났습니다. NC가 사실은 두 경기 내내 이제 마티니 정도를 제외하고는 젊은 선수나 이제 로테이션 멤버, 뎁스를 채우는 선수들 위주로 출전을 시켰고 LG는 주전들이 어제 경기에서는 조금 많이 나왔다가 한 3이닝에서 5이닝 정도 소화를 하고 백업 멤버들로 바뀌고 오늘은 대부분의 주전이 빠지고 젊은 선수 위주로 나오고 주전은 이제 스타팅에는 박혜민이나 홍창기 정도가 포함이 됐고 이제 김현수라든지 루이즈라든지 나중에 이제 한 다섯씩 소화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매치 리포트를 말씀을 드리면요. 선발 손주영 선수가 2이닝 1실점에 투구를 했습니다. 실점 이후에 특이하게 구속이나 구위나 더 좋아지는 모습이었어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박혜민 선수가 LG 입단 후에 첫 실전을 소화를 했습니다. 임정우 선수가 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4년 만에 내용은 좋지 못했지만 어쨌든 마운드에 다시 서서 공을 던졌습니다. 2018년 이후에 부상도 있었고 특히나 어깨 쪽의 부상이 심각했기 때문에 임정우 선수가 LG 2016년도에 마무리를 하면서 또 국가대표까지 나가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그동안 누적된 혹사가 좀 많았습니다. 마무리로 나서기 전에도 선발, 중간, 추격조 가리지 않고 등판을 했던 임정우 선수였기 때문에 이게 누적이 돼서 부상이 오고 공익근무도 소화를 하고 또 실전 공백도 있어서 4년 만에 비로소 2022년에 복귀를 했는데 결과는 좋지 못했고요. 또 그 뒤를 이어서 신인 허준혁 선수가 8회에 등판을 했다는 점, 육성 선수지만 또 퓨처스 캠프에서 좋은 보고를 받았던 허준혁 선수도 그렇고 최동환 선수도 올라와서 컨디션을 점검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선발 라인업을 보시면 어제 이제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이 먼저 나오고 대거 교체가 되면서 오늘 라인업에 있는 송찬이라든지 이영빈이라든지 문성주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교체로 나왔고 포수는 이제 어제는 유강남 전준호 체제로 가다가 오늘은 박재욱 선수가 나오고 전준호 선수는 또 뒤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세터는 홍창기, 박혜민 테이블 세터가 가동이 됐고 두 타석 정도는 호흡을 서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문보경 선수가 오늘은 3번으로 올라갔고요. 유강남 선수가 지명 타자를 보면서 4번에 배치가 됐고 선발 투수는 손주영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투수 쪽은 손주영 선수가 2이닝 1실점을 먼저 기록하고 내려갔고요. 3회 이지강, 4회 진해수, 5회 최동환 선수가 나오고 LG 트윈스가 연습 경기 기간에 선발을 2명씩 한 경기에 내보내기로 했는데 손주영 선수가 1회에 먼저 나오고 선발 투수가 아무래도 중간 게트보다는 몸 푸는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5회 끝나고 클리닝 타임을 하면 몸풀 시간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6회 시작하자마자 임준영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선발 후보를 1회에 한번 6회에 한번 올리는 그런 공식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성립이 됐고요. 임준영 선수 2이닝 무실점으로 아주 깔끔한 피칭을 해줬고 8회에는 임정우 선수가 올라왔는데 임정우 선수가 4년 만에 실전 등판, 구속도 안 올라왔고 아직까지 조금 더 많이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량 실점을 하고 허준혁 선수와 교체를 했는데 또 신인 허준혁 선수가 두 타자를 내리 삼진으로 깔끔하게 막았고요. 또 저항게투 어제 최성훈 선수가 너무나 깔끔한 피칭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진해수 선수가 세 타자를 모두 삼진으로 잡으면서 이 두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초반부터 몸을 좀 잘 만든 것 같고요. 또 이지강 선수 캠프 내내 이 새롭게 합류한 투수로 좀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보니까 좀만 더 다듬으면 더 좋은 공을 던질 수 있겠더라고요. 140km 중반대의 구속을 자랑했고 최동환 선수도 지난해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죠. 2020년도에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2021년에 다시 원래대로 좀 돌아가면서 구속도 떨어지고 구위가 떨어졌는데
오늘은 뭐 실점을 하긴 했지만 구속이 또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좀 주면 구속이 올라가면서 2020년대 모습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격 쪽에서의 주요 장면은 사실은 안타가 4개밖에 없었습니다. 박혜민, 홍창기, 신민재, 정주현이었고, 신민재 선수의 타구, 홍창기 선수의 타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두 타구는 내야 안타로 기록이 된 타구였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송찬희 선수가 좋은 타구를 날렸고 이영빈 선수가 좋은 타구를 날렸는데 전체적으로 타구질은 괜찮았는데 NC 야수 정면에 걸리는 타구들도 있었고 시프트에 걸리는 타구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루상에 나갔을 때 이영빈 선수, 신민재 선수가 도루를 기록했는데 저는 여기서 신민재 선수의 도루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신민재가 그동안 이제 나가면 투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덤비고 리드폭을 길게 가져가고 스타트를 끊어서 맥을 끊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경기나 어제 경기 루상에 나간 신민재를 제가 유심히 봤는데 투수랑 어느 정도 이 루상에 나갔을 때 타이밍 싸움도 좀 해보고 볼 카운트가 어느 정도 잡혔을 때 스타트를 끊으면서 도루에 성공하는 모습이 신민재 선수가 육성 선수로 두산에 입단을 해서 2차 드래프트 때 LG로 넘어오고 그 기간에 또 군복무를 마치고 2019년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서 사실은 퓨처스에서 조금 게임을 뛰고 많은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올라왔으면 이 선수가 좀 더 잘 벤치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그냥 발이 빠르다는 이유로 1군에서 자주 쓰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들도 많이 나오고 또 좀 더 여유 있는 상황에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여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난해 이제 본격적으로 퓨처스에서 많은 경기를 소화하면서 점점 야구가 늘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유있게 도루 성공을 해내고 수비도 이제 우익수, 좌익수, 이루수 3개의 포지션을 소화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또 타격에서도 이 선수가 은근히 또 컨택에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를 뽑아내는 모습이 저는 오늘 좀 야수 쪽에서 칭찬할 부분이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박혜민 선수가 이제 내야 안타로 나가고 문보경이 병살타로 좀 흐름을 끊었고요. 4회에는 이제 홍창기가 선두 타자로 나가고 2번 타자 박혜민이 3루로 진루타 땅볼을 쳤습니다. 여기서 이제 점수가 났어야 되는데 문보경 선수의 땅볼이 나왔을 때 상대는 전진 수비를 했고 이제 3루에 대주자 한석현이 들어갔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대주자로 들어간 선수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맞추는 타구가 나오면 무조건 스타트를 끊어줘야 된다. 과감한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NC의 결승점 상황에서도 3루에 있던 주자가 홈으로 스타트를 끊고 문보경 선수가 글러브에서 한 번의 공을 빼내지 못하고 송구가 빗나가면서 홈에 파고 들었는데 문보경 선수의 오늘 땅볼 타구가 나왔을 때 NC의 유격수 박준영이 한 번의 포구를 못했거든요. 한석현이 맞자마자 스타트를 끊고 홈으로 들어왔으면 어제 NC처럼 득점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뭐 느린 주자면 당연히 스타트를 안 하는 게 맞는 건데 홍창기에서 한석현으로 주자가 바뀌었잖아요. 대주자가 이제 한 점을 만들어내기 위한 주자라면 이거는 홈까지 좀 파고 들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유강남 선수가 뜬공으로 물러나면서 오늘 경기 또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찬스에서 점수를 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에 상관없이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좀 점수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투구 수비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5선발 후보로 나선 임준영 선수, 손주영 선수 모두 2이닝씩 소화를 했는데 손주영 선수는 실점하기까지 구속도 좀 안 올라오고 제구도 좀 날리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희한하게 실점 이후에는 구속도 140대 중반까지 올라오고 보더라인을 잘 활용하면서 남은 이닝을 추가 실점하지 않고 잘 처리했다는 점은 아주 좋고요. 임준영 선수는 지난해 후반기부터 뭔가 본인이 1군 등판할 때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오늘도 깔끔한 피칭을 좀 해줬고 진해수 선수가 또 4회 등판을 해서 세 타자 상대 모두 탈삼진을 기록했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이지강 선수, 허준혁 선수 이 두 선수는 육성 선수 신분입니다. 5월 1일 이후에 나올 수가 있는데 오늘 연습 경기 첫 실전 등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지강 선수는 실점을 하긴 했지만 140대 중반의 빠른 볼과 변화구를 또 다양하게 섞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이 선수는 이제 셋 포지션 동작에 있을 때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걸 좀 잡아주면 될 것 같고 허준혁 선수는
빠른 볼의 구속이 142에서 143 정도가 찍히고 변화구를 구사를 했는데 두 타자를 탈삼진으로 잡아내고 약간 신인이지만 이게 얼어있는 건지 본인의 스타일인 건지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타자들을 잡는 모습이 두 타자 잡는 거지만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민재 선수도 새 포지션을 소화했고 어제에 이어서 송찬희 선수가 수비에서 1루 2루와 오늘은 1루 유격수를 소화하는 점점 이제 활용도를 높여나가고 있는 송찬희 선수의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저는 개막 엔트리 진입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코칭 스텝이 왜 이 선수를 칭찬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타격에서의 어떤 타구 속도나 타구 질 아주 좋았고요. 수비에서도 뭐 불규칙 바운드 하나 실체획성 플레이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나머지 수비는 매끄럽게 좀 해내면서 1루 유격수 2루수 다양한 포지션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베스트 플레이어 역시 창기 트윈스였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져도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홍창기는 홍창기입니다. 사실은 넓어진 존에 좀 고전을 할 것이다고 예상을 했지만 홍창기 선수가 이 2루타를 쳐낼 때도 카운트 싸움을 본인이 가져가면서 2루타를 만들어내고 자신만의 이 스트라이크 존이 확고히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타격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홍창기 선수도 뭐 존에 상관없이 그냥 본인만의 타격을 하면 되고 오늘도 장타를 또 LG가 송명기 상대로 지난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오늘도 이제 송명기가 나오면 좀 시원한 타구를 하나 날리길 기대했는데 또 이상적인 좌측에 2루타를 하나 뽑아냈던 점이 오늘 타격에서 가장 또 잘한 장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수 쪽은 진해수 선수를 베스트 플레이어로 꼽아봤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던졌어요. 진해수 선수가. 네, 모든 타자들을 다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좋은 피칭을 보여줬고 어제도 최성훈 선수가 깔끔한 피칭을 했고 오늘도 진해수 선수가 좋은 피칭을 했는데 이 두 선수의 컨디션이 좋아진다면 다양성을 가져갈 수가 있죠. 또 진해수나 최성훈, 김대유, 함덕주 넷다 유형이 다 다른 좌완 투수니까 개투 쪽에서의 다양성을 가져갈 수가 있을 테고 오늘 이제 KBO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주사 치료를 선수들이 못 받는다 하더라고요. 이제 보통 투수들이 좀 많이 던지거나 팔에 피로감이 생기면 주사 치료를 받고 나서 마운드에 다시 오를 수 있는 약간 진통제 느낌의 치료를 받기도 했었는데 그 치료가 안 되면서 더 많은 특히나 매일 대기를 해야 되는 중간 게트 쪽에서는 뎁스가 중요해졌는데 이 최성훈 선수와 진해수 선수가 본인의 역할을 보인다면 더 LG 트윈스 게투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명장면 살펴보겠습니다. 5선발 후보에 주목을 해보고 싶었던 오늘 경기였어요. 손주영 선수와 임준영 선수가 나란히 등판을 했는데 손주영 선수는 실점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면 손주영 선수의 장점은 큰 키와 부드러운 폼에서 나오는 또 높은 릴리스 포인트와 공을 또 끝까지 끌고 나오는 익스텐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활용해서 자기 공을 그냥 던지면 되는데 너무 제구에 신경 쓰고 너무 구속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 없이 그냥 자기 공 던지면 타자들이 굉장히 까다로워하는 손주영의 빠른 볼 변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지난해 1군 등판 때도 그랬지만 실점이나 위기를 한번 겪고 난 후에는 자기 공을 던지더라고요. 그런 걸 좀 줄인다면 이 선수도 충분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임준영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중 키킹을 통한 본인의 장점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후반기에 선발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타자를 상대할 때에도 제구가 좋아지면서 원하는 곳에다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가 있고 또 타자 입장에서는 타이밍 잡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그런 장점들을 충분히 보여줬던 것 같고 이 선수의 단점은 이제 키킹을 사용할 수가 없을 때 그러니까 주자가 있을 때의 투구가 항상 문제였는데 그런 점들이 많이 제가 작년 초반에 퓨처스에서 이 선수를 볼 때랑 작년 후반기나 U23 월드컵 올해 연습 경기 이 선수를 볼 때랑은 점점 단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5선발 자리는 이 선수가 가장 앞서 있다고 해도 될 것 같고 또 손주영 선수도 끝까지 경쟁을 해서 선발이 5명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또 공백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주영 선수도 준비를 잘하고 임준영 선수도 끝까지 좋은 폼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경기가 없고요. 일요일날 두산과의 연습 경기가 있습니다. 울산 야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고 두산이 KT 상대로 2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KT
KT도 연습 경기 2연패를 했습니다. 지난해 우승팀이지만. 그래서 승패가 중요하진 않지만 또 두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습 경기 첫 승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와 두산 베어스 유튜브 채널, 웨이브 앱, 그리고 유플러스 프로야구를 통해서도 이 경기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 또 이번 2연전 정리 영상 하나 나가고요. 일요일날 경기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